안녕하세요. 김민정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기타 작업 풀이입니다. 반드시 출제되는 유형 두 가지 매크로와 차트인데요. 매크로는 5점짜리 2문제, 차트는 각 2점짜리 5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강의에서 보여드리는 문제는 내년 26년 시험을 대비한 영진닷컴 올인원 교재입니다. 영진닷컴 사이트를 통해서 실습 문제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함께 풀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매크로 문제입니다. 현재 통합문서에 매크로를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출제 유형 1번 문제에 나와 있고요. 전체 지시사항인 거죠. F4부터 F11 영역의 이익 금액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만들 건데요. 매크로의 이름은 이익 금액이고 이익 금액은 판매 금액 빼기 매입 금액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개발 도구의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 버튼을요. 동일 시트의 B13부터 C14에다가 만들어 놓고 텍스트는 이익 금액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단추를 클릭하면 이익 금액이 계산이 되도록 매크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위쪽에 보니까요. 개발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개발 도구 메뉴를 제가 일부러 숨겨놨습니다. 시험장 가셨을 때 시험장에도 이렇게 메뉴가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파일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요. 왼쪽에 있는 파일 메뉴,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있는 옵션으로 들어가세요. 옵션. 그리고 메뉴 중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개발 도구에 체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필요한 메뉴에 개발 도구에 사각형 체크를 해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위에 메뉴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버튼을 저는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 메뉴 클릭하시고 삽입에 가셔서요. 양식 컨트롤 중에 첫 번째인 단추를 클릭해서 동일 시트에 B13부터 C14에다가 만들 건데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왼손으로 Alt키를 누르고 계시는 상태에서 마우스 10십자일 때 드래그를 해주시면은요. 도형의 모양이 딱 정확하게 셀에 맞춰져서 됩니다. 자, 여기에 매크로 이름은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익 금액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익 금액이라고 할게요. 하단에 시트 중에 매크로 결과 시트가 있어서 이 결과 매크로가 있는데요. 이건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매크로의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열려있는 모든 통합 문서 말고 현재 통합 문서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시작을 할 거예요. 기록 눌러서요. 매크로 이름은 이익 금액이죠.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입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면 기록이 진행되고 있겠죠. 이제는 이익 금액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F의 4셀에 클릭해 놓고요. 등호 쓰고 판매 금액 클릭하고 빼기 매입 금액 클릭해서 엔터키 치고 나머지는 전부 다 952만 원 클릭해서요.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주시거나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익 금액이 채워집니다. 자, 이 안에 있는 이 글자를 바꿔줘야 되는데요. 아직 매크로가 녹음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행 중인 거죠. 빈 셀 아무데나 클릭하고요. 기록 중지를 할 겁니다. 매크로 기록 중지는 상단 부분에 있는 기록 중지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왼쪽 하단에 상태 표시줄에 있는 정지 버튼을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매크로 기록이 끝났고요. 이 단추를 클릭하면 이익 금액이 매크로가 실행이 될 테니까요. 이름을 바꾸실 때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텍스트 편집을 합니다. 커서가 단자 앞에 깜빡이고 있거든요. 딜리트 키 눌러서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지워주고 이익 금액이라고 입력만 해주시고 빈 셀을 클릭해서 마무리해 줍니다. 엔터키를 치면 글자가 위로 올라가니까 그대로 빈 셀을 클릭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크로입니다. A3셀부터 F3셀에 파란 강조색 1번으로 셀 스타일을 지정하는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이름은 셀 스타일이고요. 도형 중에 사각형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2의 13부터 F14 영역에 만들고 텍스트는 셀 스타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먼저 도형을 넣어 볼게요. 삽입에 가서 도형이고요. 사각형 중에 두 번째에 있는 둥근 모서리 사각형입니다. 클릭해서요. Alt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2의 13부터 F의 14까지 드래그해서 만들어줍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거는 개발 도구에서 만든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도형이라서 매크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오른쪽 마우스로 매크로 지정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번에 매크로 이름은 셀 스타일이죠. 그리고
현재 통한 문서인 거 확인해 주시고 기록 버튼 눌러줍니다.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 매크로 기록이 시작이 됐겠네요. 이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A3부터 F3까지, A의 3부터 F의 3까지 필드명을 블럭을 잡아주고요. 위쪽에 있는 스타일 중에서 이 화살표를 누르셔서요. 파랑 강조색 1번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파랑색의 강조색 1번. 테마 셀 스타일의 제일 밑에 있는 파랑 강조색 1번입니다.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은 지시사항이 있는 대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빈 셀 클릭해서요. 블럭 풀어주고 개발 도구에 있는 기록 중지 하셔도 되고 하단에 있는 기록 중지 누르셔도 되죠. 기록 중지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형에다가 셀 스타일이라고 글자 써줘야 되겠네요. 도형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요. 이번에도 텍스트 편집. 지울 게 없으니까요. 바로 그냥 셀 스타일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따로 가운데 정렬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마무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매크로 작업이었습니다. 자, 이제 커마 리그 마지막 유형 차트입니다. 차트는 출제 유형의 지시사항이 워낙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서식과 효과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꼭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차트를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지시사항은요. 합계 계열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을 하고 차트 영역의 빠른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 3번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제거를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합계 계열에 해당하는 이 노란색 바로 눈에 딱 띄죠. 클릭 한번 하면 그 계열만 조절점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 누르셔서요. 바로 제거 가능합니다. 내용을 이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는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내용을 더하라고도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컨트롤 C로 블럭 잡은 부분을 복사를 하셔서 차트에 클릭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셔도 데이터를 추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아웃 3번으로 바꿀 거예요. 자,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에 차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거든요. 차트 디자인 메뉴 클릭하셔서요. 제일 왼쪽에서 두 번째 빠른 레이아웃의 3번을 찾아서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시사항 1번은 마무리가 되었네요. 2번, 차트의 종류는 3차원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을 할 거고요. 3차원 회전에서 X회전 0도, Y회전 0도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니까 차트 종류 변경도 바로 차트 디자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3차원 묶음 세로 막대형이라고 했죠. 네 번째에 있는 차트 유형 선택을 해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변경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3차원 회전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마우스를요, 차트 제목 옆에 빈 공간에 가져가면 차트 영역이라고 뜨실 겁니다. 이 공간을 따닥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에 대한 창이 뜹니다. 자, 이때 가운데에 있는 효과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밑에 3차원 회전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여신 후에 X회전이 0도이고요. Y회전도 0도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세로 갑축의 기본 단위는 만으로 바꿀 거고요. 근로장악 계열은 세로 막대 모양을 전체 원뿔형으로 할 거고요. 데이터 레이블의 데이터 설명선에 값만 추가해서 이 설명선의 모양으로 계열의 값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해당하는 숫자죠. 세로축을요. 한 번만 딸깍 클릭을 해주시면 오른쪽이 축 서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요. 축 옵션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마지막에 있는 축 옵션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 부분이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하단에 축 옵션을 클릭을 하시면 단위가 나옵니다. 아까 단위를 만으로 바꾸라고 했거든요. 기본으로 5,000이 되어 있는 것을 드래그해서 만으로 바꾸고 엔터키 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가 변경이 되었네요. 자, 그리고 근로장악 계열. 근로장악 계열이면요. 밑에 범례를 보니까 회색에 해당하는 값들이 근로장악 계열입니다. 회색 막대기 아무거나 한 번만 딸깍 클릭을 해주고요. 역시 오른쪽에 보니까요. 이 계열 옵션에서 전체 원뿔형 있네요.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이블도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이번에는 이 원뿔형에서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다시요. 원뿔형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요.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할 건데 옆에 화살표에서요. 데이터 설명선을 추가를 할 겁니다. 설명선에 값만 추가라고 했기 때문에 설명선 추가를 할 거고요. 설명선으로 추가를 하면 이렇게 말풍선처럼 박스가 생깁니다. 그런데 계열 이름과 값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바꿔주셔야 돼요. 자, 데이터 레이블, 방금 입력된 레이블을 말풍선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또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으로 창이 바뀌었죠. 이때 마지막에 있는 이 데이터 레이블 옵션에 가셔서요. 레이블 옵션 다시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항목 이름과 값이 한꺼번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값만 표시할 거니까 항목 이름 체크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제목 바꿔볼게요. 차트 제목은 A1 셀과 연동되도록 할 거고요. 도형 스타일은 색윤곽선 파랑 강조 1번입니다.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다가 마우스로 클릭하신 후에 등호를 먼저 쓰고 A1 셀이 A1부터 D1까지 병합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학년별 장학금 현황이 있는 곳 클릭해 주시고 엔터키만 쳐주시면 자동으로 제목이 연동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차트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위에 또 서식이죠. 서식에 가보시면요. 스타일이 있습니다. 도형 스타일이 색 윤곽선이 파랑 강조 1번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르셔야 돼요. 도형 스타일의 자세히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요. 아마 색 윤곽선이니까 첫 번째 줄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에 있는 색 윤곽선 파랑 강조 1번입니다. 클릭만 해주시면요. 차트 제목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차트 영역에 그림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영역의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에 넣어야 되고요. 테두리는 둥근 모서리, 도형 윤곽선을 넣어야 되는데 색상을 황금색의 강조 4번이고요. 두께는 1포인트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제목 옆에 차트 영역을 한 번만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창이 뜹니다. 안 뜨신다면 더블 클릭하시면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위쪽에 보시면 효과라는 메뉴에서요. 하단에 그림자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리 설정 버튼 클릭하셔서 안쪽에 가운데 거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에 있는 채우기 및 선으로 옵니다. 제일 밑에 보니까 테두리 둥근 모서리 있네요.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형 윤곽선의 색깔 바꿔야 됩니다. 테두리에 색상을 클릭을 하셔서요. 황금색 강조 4번이니까요. 이 황금색 강조 4번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비가 0.75포인트로 되어 있는데요. 1포인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차트도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모든 그 커마 2급의 26년 올인원 교재 강의가 끝났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강의였으니까요. 이제 지금 25년 11월이에요. 26년까지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